야, 이 새끼야, 뭐, 눈을 어디다 뜨고 댕기는 거야, 이 새끼야, 조조가, 어디 가냐? 일로 와. 너, 내가 뭐라 그랬어? 서주 땅에 있는 거는, 싸그리 아무것도 난 살려주기가 싫다니까?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, 그러지 말고, 예정을 생각해서 해가지고, 조조가, 그래! 예정을 생각해서, 내가 한 번 살려줄게. 근데, 다음에 보면 넌 죽는다. 다음에 보면 죽어. 해가지고, 진궁을 그냥 보내줘요. 근데 진궁이, 어떻게 했느냐? 원래 조조와 굉장히 막역한 사이인 이 연주 땅에서 조조가 기반을 닦을 수 있게끔 이제 후원을 해준 친구가 있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친구야. 장막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성품이 바르고 또 사람들, 그러니까 집도 잘 살고 부자야. 사람들의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에요. 조조가 좀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많이 금전적인 것도 후원을 많이 해줬어. 그리고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소개도 시켜주고. 근데 이 장막이 이제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진궁이 장막한테 간 거야. 장막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지. 당신은 마귀형 마귀형은 이거 돈도 많고 그리고 사람도 좋고 사람들도 엄청 많이 따르잖아. 근데 왜 이러고 세력을 적게 갖고 있어요? 그러지 말고 좀 세력을 좀 키우는 거가 어떨까? 진궁이 가서 얘기를 한 거야. 그랬더니 야 내가 뭐 키우고 자식할 게 뭐가 있냐? 그냥 나는 그 밑에 장수들도 쓸만한 애들도 없고 아이 좀 그런데 얘기를 했지. 그랬더니 진궁이 그러지 말고 그럼 내가 계략을 한번 짜볼 테니까 이 연주 땅을 한번 다 통으로 자시는 거 어때요? 그랬더니 야 조조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? 그러니까 조조는 지금 서주 치러 가가지고 여기는 없어. 별로 없어. 그러니까 그냥 이 틈을 통해 가지고 싸그리 이 연주 땅을 먹는 게 어때요? 얘기를 한 거지. 그랬더니 원래는 되게 친한 친구고 그런데 꼬시니까 좀 이렇게 그럴까? 이렇게 생각이 든 거야. 그래 볼까? 생각이 든 거지.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장막은 되게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조조가 학살을 그렇게 막 대학살을 하니까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너무 못됐는데 왜 이렇게 못돼졌지?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라서 오케이를 한 거지. 근데 장막의 세력으로는 조조를 상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진궁이 누구를 불러들이느냐? 여포를 불러들입니다. 여포는 이제 그 동탁이 죽고 나서 이각과 각사한테 그거는 이제 제가 따로 또 이게 얘기를 해드릴 텐데 지금 여포의 행방은 이각과 각사한테 싸움에서 져가지고 여러 군데를 떠돌아다녔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소 밑에 있었었는데 원소 밑에 있는 거기서도 또 쫓겨났고 떠돌아다니는 이제 형국이었어가지고 그러면은 여포를 불러들이자. 여포를. 근데 여포는 장막이도 좀 이 친분 관계가 있었어. 예전에 또 여포한테 또 도와주고 장막은 사람이 좋아요. 그래가지고 계속 도와줘. 계속 도와주고 이랬어가지고 그래? 그럼 여포를 불러들여다가지고 조조를 뒤통수를 때리면은 그 가능성이 있겠구만. 괜찮겠구만. 해가지고 이제 여포까지 끌어들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서주에서 이 도겸을 진짜 마지막 끝까지 공세를 밀어붙였던 조조에게 비보가 전해지는 거지. 장군 이거 일 났습니다. 큰일 났습니다. 장군. 야 뭐야 지금 이거 바빠 죽겠어. 야 내일이면 끝나 전쟁. 뭔데 했더니 지금 연주 땅에서 이 장막과 여포가 우리 뒤통수를 쳐가지고 지금 연주 땅이 지금 싹이 다 없어졌다. 우리 근거지 집구석이 다 난리 났어요. 얘기를 한 거지. 조조는 거기에서 그래? 그럼 서주를 계속 쳐야 되나? 아니면 다 연주로 돌아가야 되나? 이 골 아프네 골 아파. 이게 된 거야. 근데 사실 이때 만약에 장막이 아니었다면은 이 조조가
세력이 엄청나게 커졌을 거예요. 그리고 아마 이 삼국지는 없었을 수도 있어. 천하가 위촉으로 나뉘는 일이 안 생겼을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. 근데 뒤통수를 맞은 거지, 장마기한테. 그래가지고 이 조조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. 그래, 돌아가자. 어떻게 하냐. 서주는 나중에 치고 돌아가자 해가지고 연주 땅으로 다시 돌아가. 연주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연주 땅을 그때 거진 한 90% 정도는 이제 장막한테 먹혔어요. 장막하고 여포의 세력으로 먹혔는데 이제 한 10% 정도를 누가 지키고 있었느냐. 조조 밑에 참모인 정욱과 순욱이 둘만. 다른 애들 다 배신 때리고,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다 맥힌 게 어떻게 되냐면은 다 전쟁에 싸우고 맥힌 것도 있지만 이제 다 어디 뭐 무슨 동 이거 물어봐. 야 거기 압구정동 니네는 누구 편 할래? 조조네 편 할 거야 아니면 우리 편 할래? 물어보지? 그러면 전부 다 아니 그래 장박이 네 편 해야지. 조조는 이제는 지는 애다 지는 애.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다 포섭이 됐는데 정욱하고 순욱만은 반기를 들었어요. 아니다 우리는 난 조조 할래. 난 조조 할래. 그래서 정욱하고 순욱만 버티고 있었던 거지. 그래서 이제 조조가 누구야?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여포의 세력에게 엄청나게 밀리고 했었지만 다시 재정비를 해서 싸그리 연주 땅을 쳐서 먹습니다. 그래서 이 장마기도 죽고 여포도 쫓겨나고 연주 땅을 통으로 먹어. 근데 이게 연주 땅을 다시 회복하는데 한 2년 넘게가 또 걸렸어요. 2년 넘게가. 그래서 그 시간에 청주병 먹고 굉장히 이제 칼이 날이 서 있는 세력이었었는데 이 장막하고 여포가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세력이 갑자기 급격하게 훅 꺼졌어. 그리고 그 귀한 시간,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또 송두리째 또 말아먹은 거지. 근데 이때 서주는 당연히 천만다행으로 이제 여포가 뒤통수 이제 장막과 함께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조조를 쳤기 때문에 서주성은 간신히 살아남았잖아요. 근데 이 서주성 안에 누가 있었느냐? 예, 도겸도 있었지만 유비사명제도 있었잖아. 근데 유비사명제가 조조랑 뭐 크게 싸워가지고 무슨 조조네가 뭐 물러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. 진짜 그냥 뭐 그런 속담 있죠. 장님 문고리 잡듯 한다 뭐 그런 거 있죠. 뭐 그냥 우연찮게 잡힌 거야. 우연찮게. 그리고 근데 마음이 고맙잖아. 마음이 고맙잖아. 그래서 도겸이 굉장히 그 유비를 좋아합니다. 좋아하고 신의를 해. 믿어. 그래서 노인네가 이제 얘기를 해요. 나 죽으면은 이 서주를 좀 다스려주면 안 되나? 그랬더니 유비는 여기서도 또 나와요. 답답해 죽어요. 아닙니다를 계속해.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. 근데 지금 뭐 땅덩어리도 하나 없어가지고 맨날 이게 돌아다니는 애인데, 유비가 그 서주성, 그 비옥한 땅을 준다라고 하는데도, 아니에요.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. 아니에요. 계속 이렇게만 해요. 근데 그러던 찰나에 도겸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어요. 죽어서 유언을 남기죠. 이 서주 땅은 유비에게 물려주어라. 유언을 남겼어. 그래서 유비한테 가가지고 계속 얘기해요. 아니, 이제 빨리 물려받으래요. 라고 했는데, 유비가 결국 계속 고사를 하다가, 그러면은, 해볼까요? 해가지고 서주성을 다스리게 됩니다. 그래서 순식간에 갑자기 진짜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 되는 거죠. 이 조조는 그 대학살을 벌이면서 서주 땅을 먹으려고 왔는데, 유비는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면서 그냥 서주 땅을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서주성은 이제 유비가 다스리게 되었고, 연주는 이제 서주와 연주 바로 이제 접경 지역이지만 땅이 이제 둘 다 비옥하고 좋은 기름진 고장이에요. 그래서 바로 옆에 이제 서주는 유비가, 그리고 연주는 조조가 완벽하게 먹어서 이제 그 세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. 여기까지 삼국지 연의상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
자, 그러면 정사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조조가 연주에서 서주를 치고 이제 독염을 치러 간 건 사실이에요. 사실인데 원래 이제 연희상에서는 독염은 그냥 뭐 되게 순한 노인네 뭐 이렇게 그려지지만 이 독염이 그렇게 순한 노인네가 아니에요. 그냥 진짜 좀 이 야욕도 있고 야심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독염이 먼저 쳐. 그냥 쿡쿡 쑤시는 거지. 독염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걸선이라는 그 이제 서주 땅에서 걸선이라는 이제 도적대예요. 도적대인데 걔네는 어떤 놈들이었냐면 이제 세력이 커다 보니까 야 내가 황제야. 내가 황제라고. 내가 황제야. 자기가 황제다라고 칭하면서 도적질을 하는 무리가 있었어. 근데 독염은 걔네들이랑도 이제 동맹을 한 다음에 동맹을 해가지고 뭐 조조의 연주 땅을 공격을 해요. 연주 땅 공격을 해. 그래가지고 성 하나를 이제 뺏었어.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그냥 쿡쿡 쑤시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 걸선도 죽여요. 원래 죽여. 동맹을 했던 사람도 죽이는 거야. 그래서 굉장히 뭔 노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이렇게 욕심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. 그래서 조조를 먼저 치고 이렇게 하니까 조조도 어떻게 해요? 치는데 가만히 있어? 이것들이 미쳤나? 알았어. 내가 간다. 쳐들어간다. 쳐들어가는데 그때 전쟁이 이제 많으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설이 있어. 서주성에서 이제 조조의 아버지 조승이 산 건 사실이에요. 조승이 산 건 사실인데 이 연희상의 얘기처럼 이제 독염이 뭐 조승 어르신 모시고 장계한테 시켜가지고 뭐 모셔다 드려라 라고 해가지고 장계가 죽이고 장계는 이제 보물을 갖고 도망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. 이 조조의 아버지 조승이 이 서주에 살았던 건 사실이지만 조승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. 그냥 전쟁통에 죽었다. 전쟁통에 죽었다. 서주 땅에서 죽었다라는 것도 있고 진짜로 독염의 부하들이 가서 죽였다라는 것도 있고 뭐 도적제들이 그냥 또 이게 도적질을 하러 가가지고 또 죽였다라는 것도 있어요. 어찌됐건 타살이 된 건 사실입니다. 타살했어. 이 조조도 명분을 그걸로 내세운 거야. 우리 아버지를 죽인 역적들을 난 치러 간다 라고 해서 원래 그냥 전쟁을 쿡쿡 이제 독염이가 쑤셔가지고 그 학살을 했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지. 근데 조조한테도 명분은 있었어요. 아버지를 죽인 놈들을 다 싸그리 죽이겠다라는 걸로 간 건 사실이죠. 그래서 사실상 그 정사에서도 나와 있는 게 엄청난 인물을 사람들을 학살을 했다라고 합니다. 엄청난 인물들을 학살을 해가지고 조조의 이미지가 그닥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정사에서도. 그래서 이제 서주성을 계속해서 침공을 하는 와중에 장막과 여포가 어떻게 이제 또 결탁이 되느냐. 진궁은 원래 지금 독염 밑에 있다가 뭐 조조를 설득하러 왔다가 다시 장막에게 갔다라고 연희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정사에서는 원래 진궁은 계속 조조 밑에 있어요. 조조가 그리고 또 이뻐라는 책사였습니다. 이뻐라는 책사였는데 진궁 역시도 사람이 조금 바른 사람이야. 바른 사람. 그래서 서주에 가가지고 그 대학살을 하는 걸 보고 좀 실망을 많이 한 게 아닌가. 야, 조조 쟤는 안 되겠다 라고 실망을 많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실제로 진궁이 장막에게 건의를 해서 우리 지금 저러지 말고 칩시다. 조조를 칩시다 한 거는 사실이에요. 사실상 그렇게 친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서주성으로 이제 자리를 다 비운 틈을 타서 장막과 여포를까지 끌어들여서 전쟁을 한 것도 사실인 거죠. 그리고 이제 유비도 이제 그 성을 이제 먹게 되는 과정도 그 정사와 연희상에서는 크게 이제 다르지 않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? 알아야 될 게 뭐냐? 역시 장동민의 삼국지는 이 생각하는 삼국지. 연희의 얘기도 들었고 이제 그 정사 얘기도 다 들었는데 그거죠. 이 서주 대학살이라는 진짜 엄청난 큰 사건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죠. 교훈을.
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? 정말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스크래치를 남기지 말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또 배워야 돼요. 조조는 거기에서 서주성을 이제 그 탈환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학살을 안 했다면은 조조의 명이 있어야지만 학살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거를 안 했다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더 큰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조조의 보통 사람들이 느낄 때, 보통 이제 삼국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, 야, 쟤는 진짜 조조 같아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좋은 뜻으로 조조 같아라는 얘기를 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. 야, 저 새끼 조조 같은 새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얍삽하고 잔혹하고 지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럴 때 많이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. 서주 대학살이 없었다면은 조조는 아마 지금 또 다른 인물평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미치겠고 돌아버리겠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한 번 더 나의 미래 그리고 또 그냥 또 나의 인생 그리고 내 주변 모든 것을 생각해서 논리적인 사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 났어. 내가 차를 뽑았는데 차 뽑아가지고 뭐 새 차예요. 한 일주일 됐어. 일주일 됐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와서 박아. 그러면은 진짜 죽이고 싶잖아. 미치겠잖아. 와, 저거를 왜 저러지? 저 미친놈 아니야? 라고 해가지고 때려 죽이고 싶지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. 근데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. 진짜 뭐 아유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도 야, 이 양반아, 눈을 어떻게 뜨고 운전하는 거야? 이렇게 해도 되고 앞뒤 가리지 않고 아무튼 무조건 이 분노 표출이 될 때가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조조가 서주 대학살을 하게 된 배경 같은 거야. 명분이 생기는 거죠. 당연히 나는 열받을 수 있어. 열받을 수 있는데 그거가 명분이 되어서 뭔 일을 한다면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고가 났어도 그냥 뭐 먼저 이게 놀라셨죠? 차가 어제 결과는 똑같거든요. 결과는 똑같아. 놀라셨죠? 차는 괜찮은데 그냥 뭐 사람이 먼저 좀 다치신 데 없으세요? 먼저. 뭐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누가 와서 쳐받았더라도 이 사람을 사고 낸 사람을 만약 걱정을 해준다. 걱정해주고 근데 차가 보니까 새 차네요. 못 본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건데 속은 상하지만 어떻게 뭐 몸 안 다치셨으니까 다행이죠. 뭐 이렇게 하잖아.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훨씬 더 크게 보상을 해줄 수 있어요. 근데 뭐 보자마자 야, 이 새끼야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는 거야 이 새끼야. 그럴 거면 지금 운전 하지 말고 집구석에 있어. 요런 게 이제 나가고 나면은 서주 대학살이 되는 거지. 그래서 요번 이 서주 대학살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배워야 되는 게 너무 내가 승질 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버리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고 살면 안 되는 거야. 그러면은 내 인생에 정말 큰 스크래치가 나게 되는 거죠. 자, 이제는 조조도 기반이 닦였고 이제 유비도 기반이 닦이고 다른 사람들 다 천천히 기반이 닦이고 이제 큰 전쟁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이후의 삼국지들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